이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지내는 고립 은둔 청소년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10명 가운데 4명은 10대부터 은둔을 시작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새해에는 본격적인 실태 조사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새해에 달라지는 청소년과 가족 정책.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굉장히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고립 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략 작년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24만 명에서 54만 명 정도가 이런 은둔 청소년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들 중 한 40% 정도가 시작했던 연령이 10대입니다. 청소년기에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고립된 상태가 길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학습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거나 어떤 지지 체계가 부재하게 된다거나 또 청년기로 가면서 이제 그 보통의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부터 내년부터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이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그 회복하고 치유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고립 은둔 청소년들의 이 특성상 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교육부하고 여가부와 함께 있는 게 뭐냐 하면 학업을 중단하면 꿈드림 정보망이라고 해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문제가 없는데 방문을 안 하는 청소년 중심으로 연락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 1388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쉽게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채팅도 되고 전화 문자가 다 되는 건데 여길 통해서도 힘든 사항이 전해질 수가 있고 또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발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발굴된 청소년들한테 그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서 사례 조사를 해봅니다. 보호자와 함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그 아이에 맞는 특성별로 맞는 그 치유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주로 아마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기초학습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서적인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면 그 가족 안에서의 지지 체계를 복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또 하나 본인이 이제 자립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조금 이렇게 토탈로 종합 서비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심각한 문제인데 청소년 도박 문제 조명받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의 빚을 지기도 한다는데 이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23년도에 중1, 고1 대상 사이버 중독 진단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참 많았어요. 조사 대상자가 87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 8천 명. 한 3.3% 정도가 도박 위험군 청소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일단 전국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더 어려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 있습니다. 여기 연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라고 무주에 있는데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2번을 거쳐서 했는데 여기 갔다 온 청소년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10박 11일 정도
모든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차단된 상태에 들어가서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하면서 도박을 안 할 수 있는 상태로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자신감을 기르게 되고 또 도박을 하게 되면은 도박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또 하더라도 아주 작은 정말 조금만 한다든가 이런 결심들을 하고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들은 더 해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홀덤팝이라고 오프라인에서 도박하는 또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청소년이 가지 말아야 될 금지업소, 유해업소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령을 개선 중에 있고요. 네. 또 하나 올 한해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네. 이른바 이 유령아이 혹은 그림자 네. 아이로 불리는 네. 미등록 영유아 문제. 네. 이 새해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안이 새롭게 통과돼서 시행될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이제 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으신다고요. 네. 올해 가을에 그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끔 출생통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기관에서 자기를 다 밝히면서 낳고 싶지 않아서 안 갈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라는 법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모가 원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출산하기 전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은 또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회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또 상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양육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아이 키우는 한부모들한테는 저희가 월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도 새해 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한 60%였는데 63%도 확대를 하고 특히 1세 미만의 영아를 기르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한테는 생활비를 지금까지는 3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40만 원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제 이분들이 집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시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임대주택도 상당히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정부가 23년까지는 900만 원을 지원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드려서 조금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기 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한부모 문제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네. 또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양육비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이 나쁜 부모들에 대해서 네. 이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기는 했는데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처 차원의 어떤 보완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정부가 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한테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한다거나 또 명단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제재 조치를 하게끔 했고 또 공공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이 돼서 이런 이제 양육비를 못 받으신 분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하면 소송을 지원해드리고 채권을 확보하게 해드리고 뭐 추심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이제 불이행 여러 가지 제재 조치 뭐 출국 금지라든가 또는 뭐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제재 조치를 하려면 먼저 감치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감치 명령 결정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감치 명령을 받는 것도 상당히 일반인들이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치 명령 없이도 아까 얘기한 제재 조치,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 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작업들을 하면 양육비를 못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한결 좀 더 편안하게 그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주신 정책들이 잘 자리 잡아서 이 네. 새해에는 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청소년들과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